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귀여운 애기 사진 있잖아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모든 그 물건을 짚거나 이럴 때 허리를 안 써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짚으려고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면, 애기들은 물건을 짚을 때 항상 가서 앉아서 이렇게 짚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짚냐? 허리를 숙이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는 작은 근 여러 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육이 여러 개로 있다 보니까 조그만 근육 하나만 살짝 다쳐도 다른 근육이 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척추 쪽에도 이상이 생기고 견갑골에도 이상이 생기고 고관절에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잘 앉고 잘 숙이고 잘 당기는 방법만 배우시면 생활 속에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애기도 이렇게 지금 이륙하지는 않다 이거지. 이제 허리를 숙여서 짚질 않아요. 이렇게. 애기들은. 이 애기도 보면은 앉을 때 저렇게 뭐 기저귀도 이쁘게 찾는데 앉아서 뭘 짚거나 뭘 이렇게 항상 쓰지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하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의 자세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이 동작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글자는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림만 좀 보시면 되는데 스쿼트는 저 자세가 나오셔야 돼요. 종아리랑 내 등이 평행이 되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얘가 종아리예요. 얘가 발바닥이고 종아리고 내 등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너무 휘어지거나 너무 숙여지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딱 앉을 때 두 다리 사이에 내 몸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앉게 되시면, 그리고 이제 무릎을 너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쭉 앉으시면서 상체가 숙여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을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사실 스쿼트는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죠? 네. 앉는 거는. 네. 데드리프트가 더 힘들죠.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가 좀 아프시잖아, 그죠? 허리다리 아니 나는 벨트를 냈어. 네?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벨트를 하나 사서 냈어. 아, 벨트를 하셨어요? 아니 이상하게 어제부터 아프더라고.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 물리치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왔어. 그러니까 도구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걸으실 때도 좀 불편하시면 지팡이 같은 것도 잘 안 집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시더라도 나중에 불편하실 때는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면 하겠더라도 근데 노인네들이 자꾸 버리고 안 가려고 갔다 어디 가다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럼 보조 도구들을 갈 충분하게 때는 사용하셔야 가져오는데 돼요. 올 땐 그냥 가. 근데 이제 보조 도구를 굳이 사용 안 하시다가 네. 조금씩 같이 쉬다가 이제 안 좋은 동작으로 가시거든요. 수영장에서 내가 봤는데 올 땐 가져올 때 가는 데는 다 놓고 다 가. 놓고 오셔요. 그래도 수영장에서 딱 챙겨주잖아요. 아, 그럼 나 잊어버리진 다 않으니까. 있지요. 다 있지요. 잊어버리진 않지. 내일만 나와서 이거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이지 않으려면 견갑골이라고 얘기해요. 날개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날개뼈에도 사실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고 앉아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는 코어가 세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체에도 코어가 있고 배에도 코어가 있고 고관절에도 코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코어, 속근육을 같이 힘을 주고 앉았다 일어나셔야 정확한 동작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상체를 너무 세운 거예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오른쪽이 더 맞다라고 보는데, 상체가 자꾸 이제 슬려고 그러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러다 보면 앉을 때 스쿼트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고 아픈 거는 허리를 뒤로 너무 꺾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세처럼 편안하게 앞으로 숙이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하시고, 견갑대에다가도 우리 엔젤 플라이 할 때처럼 힘을 딱 줘서 등이 굳게 펴지게. 그래서 등이 굳게 펴지는 게 제끼는 게 아니에요. 상체를 압축시킨다는 느낌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좀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같은 그림이긴 한데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허리가 너무 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분은 지금 상체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상체를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 앞으로 숙이면 그냥 편안한 자세가 되는데, 상체를 숙이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허리에 힘을 뒤로 제끼면 허리에 힘을 주니까 앉았다고 아이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다 이거예요. 뒤로 제껴서 뒤로 제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도 너무 앞을 위를 보셔도 안 되고 전방 한 2, 3m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바닥을 보셔도 안 되잖아요, 그죠? 시선은 앞을 보시되 한 2, 3m 정도 앞에를 보신다는 시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앉으시면서 지금 이 그림처럼 고개를 너무 들이시게 되면 경추 쪽에 무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해서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스쿼트 할 때는 무리하지 않게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데드리프트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데드리프트는 사실은 저 발을 들어 올릴 때에 수그리는 동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애기가 지금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애기가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데드리프트 할 때 동작처럼 이렇게 잡게 됩니다. 엉덩이를 빼고 등을 핀 상태로 뒤쪽 햄스트링이 당기게. 이 동작을 취해 주는 게 데드리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령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사실은 데드리프트예요. 그래서 이걸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집을 때도 항상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써서 엉덩이 힘을 주고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게 데드리프트입니다. 이 자세가 이쁘죠. 애기들이 오히려 자세들이 이뻐요. 뭘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딱 튼실해 보잖아요, 다리가. 그죠? 데드리프트 할 때는 손이 무릎보다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건 좀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무릎에서 한 15cm 정도, 10cm에서 15cm 정도만 쭉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몸을 이렇게 쓸면서 내려가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야 그 느낌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릴 때는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들어 올린 다음에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몸을 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해보실 건데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해야겠다를 이제 그림을 보면서 모델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잘 안 되던 동작들도 잘 되게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엉덩이 힘으로 이건 수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 힘으로. 허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 보면 순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먼저 숙이는 게 아니라 항상 엉덩이를 뒤로 빼는.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 스쿼트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시작은 엉덩이를 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요게 1번. 여기에서 등을 먼저 구부리면 뒤로 안 빠져요. 아무리 빼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등을 항상 견갑골에 힘을 딱 주신 상태로 핀 상태로 엉덩이만 살짝. 요게 무조건 1번 동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할 때 그냥 먼저 됐으면 아니 다시 처음부터 아예. 왜냐면 먼저 이게 움직여지면 지금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다시 동작을 취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데드리프트가 뭐 스티리가 있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무리가 되지 않게만 숙이시면 돼요. 무리하지 않게.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서 약간만 더 내려가죠. 10cm 정도만 내려갈 수 있게만 하시면 되고 지금 왼쪽처럼 하시면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정도 수준만 내려가는 완전히 다 내려가진 않고 최대한 무리가 안 갈 정도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데드리프트, 파워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긴 한데 최대한 많은 무게로 확 들어올리는 그런 그 시합을 하거든요. 시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선수 생활할 건 아니니까, 그죠? 이 그림에서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광대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팔 들어올리는 그냥 견갑골을 고정시켜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 자체가 탁 내려가서 고정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절대 숙이면 안 되니까 자세를 먼저 딱 고정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상부 코어에다 힘을 딱 주신 상태로 엉덩이를 빼서 쭉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취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예요. 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허리를 숙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근육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죠? 모든 동작을 취할 때는 배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배. 네. 배에 힘이 먼저 항상 들어가거든요. 팔을 들어올릴 때도 사실은 배에 힘 들어가요. 배에 힘이 들어가야 배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팔도 들고 다리도 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 배에다가도 힘 주는데 배에다 힘 주시면서 요 견갑골도 같이 힘을 주세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약간 가슴을 이렇게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왜 그게 아프세요? 네, 그래요. 아이고, 소화제 같은 거 드셨어요? 아니 지금 병원 갔더니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아서 그냥 여기 왔다 가려고 왔더니 아이고, 어떡해요? 대단해요. 근데 아프셔서 어떡해요? 그 약이라도 한번 잡고 잘 듣지. 그러게 뭐 소화제 같은 거라도 드시는 게 낫잖아요. 괜찮으세요? 참나 멋있네. 그래서 저런 렌치를 돌리듯이 상체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상체가 딱 힘을 줘서 딱 고정이 된 상태로 쭉 자연스럽게 내려가줘야 신체에 무리가 없이 숙이는 동작을 취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쪽이 부르들고 이쪽이 조금 더 부르는데. 똑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하면 돼. 왼쪽이 좀 덜 들었어요? 아니 이제 저건 완전 뭐 감을 때 어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약간 앞으로 더 쏠려 있고 왼쪽은 정확하게 팔이 이제 수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팔의 기준을 종아리랑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종아리랑. 어깨부터 종아리까지가 일자로 쭉 맞춰지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약간 앞으로 쏠리게 되면 자세가 좀 여기 난 거라는 거 앞에 게. 네네 요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팔이랑 같이 일자로 내려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좀 불안정한 자세다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빠듯한. 네. 시선 처리는 여기서는 3m가 나오네요. 2에서 3m 정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허리를 아까처럼 이렇게 꺾었을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데드리프트 하면 허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저렇게 허리를 꺾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허리를 안 꺾으시려면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에 힘을 딱 준 상태로 서서히 내려가주면 돼요. 서서히. 그리고 항상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시선은 3m 앞을 좀 보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 하기 쉬운 실수들인데요. 일어섰을 때, 숙였을 때는 잘하셨는데 일어선 다음에 내가 지구를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골반을 앞으로 미는 느낌. 이 느낌은 뒤로 제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또 아파요. 그러니까는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내가 지구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똑바로 서주셔야 되고 상체를 이렇게 압축시켜준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골반의 전방 기울어짐. 이건 좀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견갑골의 휘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갑골에다 힘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도하게 그냥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엔젤 플라이로, 그죠? 엔젤 플라이로 하시는데 이거를 이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귀보다 뒤에서 움직이셔야 상체도 들려지고 허리도 곧바르게 돼요. 근데 이 앞에서는 이게 사실 아무리 해봐야 운동 효과가 없고 뒤에서.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은 벽에 기대서 내 손이 뒤에 벽에 닿는가 안 닿는가로 귀를 뒤로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비열하게 타기 허리가 안 닿더라고. 허리 다져야 돼요. 완전히 뒤로 붙으셔야 돼요. 어머니도 저를 보니까는 아니, 집에서 해볼게. 저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앞에서 하려고 그러지. 이 앞에서 하려면 저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로 붙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가 손 전부 다 달라붙지 마시고 손끝에 허리를 닿아야 되는데 안 닿더라고. 그래서 엉덩이도 뒤로 딱 단 상태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내려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하시면서 자세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걸 봐야 돼. 해봤지. 집에서 해보면 되게 안 돼. 자, 프레스 할 때도 무게 중심은 뒤꿈치 쪽에 두셔야 돼요. 앞꿈치 쪽에 쏠려서 하시는 것보다 약간 뒤쪽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따가는 그냥 스쿼트만 오늘은 그냥 스쿼트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스쿼트는 좀 잘 되시니까 스쿼트를 한 다음에 발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까지 같이 할 거예요. 데드리프트 할 때도 그냥 데드리프트도 한번 했다가 데드리프트 했다가 발꿈치까지 들어올리는 이 동작을 한번 취해 보실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캐틀벨이라는 운동에서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너무 무리가 되니까 요거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는 운동이 캐틀벨이라는 운동인데 이게 보통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 물병 같은 게 혹시 있으면은 물병 같은 거를 잡고 그냥 진자 운동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한 다음에 물병을 잡은 다음에 진다 운동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이 스쿼트 동작도 되고 데드리프트 동작도 되고 이 엔젤 플라이 동작도 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아무것도 다른 운동 안 하고 요 스쿼트만 동작을 했는데도 그 영화 300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 이렇게 몸집 좋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캐틀벨로 몸을 만들었대요. 저거 힘들어. 저렇게 기구 갖고 하는 거다. 맞아요.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죠? 왜 힘드냐면 무거운 걸로 해서 그래요. 헬스장이 여자 거는 12kg, 남자 거는 18kg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운동을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무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kg, 2kg짜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물통, 생수통 있죠? 생수통을 양쪽에 하나씩 잡으면 이게 딱 1kg예요. 500g짜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잡고 우리 이제 데드리프트는 배웠으니까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외로 시간도 잘 가고 좀 리드미컬하니까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정말 잘하게 되면 아니 좀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한번 물통으로 캐틀벨 운동을 하는 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스윙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키시 겟업이라는 거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건데 저것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캐틀벨 저크라는 것도 이제 역도에서 뭐 인상, 용상 요 동작을 똑같이 다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활 운동은 다 역도라는 운동에서 다 와요.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앉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 뒤에 기댄 거를 떼고 일단 뒷볼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뒷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귀 바퀴 있는 데까지도 꼼꼼하게 이렇게 좀 꺾어주세요. 그래야지 몸에 좀 열이 올라오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버님 등을 기대시면 가슴 쪽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살짝 떼셔야 돼요. 네. 등을 떼고 자, 하나. 등 붙이고 있잖아. 뛰어나가 뛰어나가. 등을 붙이지 마시고 떼시라고. 그래야지 상체에 힘이 받쳐져가지고 목을 이제 내 몸의 그 근육의 힘으로 목을 버티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의자를 약간 앞으로 앉으세요. 너무 등을 기대서 안 되겠어. 자, 이제 엔젤 플라이 합니다. 총 20번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귀보다 손이 뒤로 가 있어요. 귀보다. 그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을 내미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만, 숫자를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네? 숫자를 이상하게 센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되게. 네, 8번까지밖에 안 센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팔 좀 털어주시고 20번 다시 손 올리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앞으로 쭉 뻗어서 안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깥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어서시고 이 앞쪽으로 좀 넓은 데로 나오실까요?